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천입니다. 자, 자산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 수집 필수겠죠. 하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드는 만큼 사실 개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988번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완벽한 재무 설계를 반짝반짝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더위에 지친 또 한 주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하지만 덥네요. 오늘도 전문가님 또 반짝반짝 도와주시겠죠? 네, 날씨가 더워도 가장 중요한 건 그 내 통장에 자산이 불어나는 거면 가장 중요해요. 이 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오늘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듣고서 이제 실천하는 네.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시청자분 사연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사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인 것 같아서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보험 쪽도 2012년에 리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이 준비가 잘 된 건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뭐 부동산, 보험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어디서부터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될까요? 우선 뭐 궁금하신 게 부동산이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의 그 부동산에 대한 열망은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기초 체력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플래닝 해드리는 나도 부자 플래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차곡차곡 기초부터 좀 잡아드릴 텐데요. 저희가 먼저 그러면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표부터 한번 보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46세 자영업자시고요. 아내 45세 주부분이시네요. 네. 이제 외벌이를 하고 계신데 자, 소득합계는 620만 원, 그리고 보험료 96에 그다음에 대출도 좀 있으세요. 지금 자산에. 그래서 지출합계 423만 원이신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68% 정도가 지출을 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예. 지출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목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축 네. 체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시청자님 68%면 너무 많이 쓰고 계세요. 예, 이런 경우에는 50%대까지 낮추셔야만 네. 목돈이 빨리 모이고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이제 내 돈들이 스스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부동산을 혹시 매입하시면 대출을 더 끼셔야 되니까 이제부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셔갖고 체질 개선 하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전세로 갖고 계시고요. 이래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싶으셨던 거죠. 예. 그렇죠. 전세를 비싸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집 마련을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거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 6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계시고요. 네.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6,400 있으시고요. 네. 펀드 3,560만 원, 그리고 주식에 1,520만 원 있어서 총 자산은 나쁘지 않으세요. 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월 지출만 조금 리모델링 하시면 네. 예, 보험 성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는 자산 성형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산 성형. 예, 자산 성형을 조금만 하시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 자산은 나쁘지 않은데 지출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살짝 높아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리모델링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여기서 보험 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점수 어떻게 한번 매겨주실 수 있을까요? 점수는 6점 드리고 가야 됩니다. 아, 6점? 예. 좀 짜신 것 같은데. 5점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너무 더운데 다운되실까 봐 네. 6점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좀 지출을 하고 계신데 내가 쓰시면서 꿈은 너무 높으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꿈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맞춰 가시는 것. 눈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시간 통해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6점 받고 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 구성도 같이 살펴볼게요. 네,
보험을 좀 꼬집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출 중에 상당 부분 400만 원, 423회에 해당하는 거에 거의 4분의 1이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하나생명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을 2012년도에 네. 지금 리모델링 하셨고요. 21만 6천 원. 그리고 지금 종신류 상품이 4군데나 보이고 있죠. 교보생명, 무배당, 프리미어 종신, 네. 하나손해, 하나름 플러스. 요거는 손해보험 들어가셨고요. 하나생명의 유니버셜 CI까지. 자,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건 보험 재건축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재건축이요? 예. 네. 아니 리모델링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집이 있어서 이걸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깨끗하게 고치기 위해서 부분 도배하고 장판하고 뭐 베란다 뭐 확장, 벽도 좀 바꾸고. 예, 이런 거지. 네. 이거는 완전 없애고 새로 가신 거거든요. 예, 이건 재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네. 보장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끝까지 돈을 내실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3인 가족 보험료가 96만 2,627원인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벌써 소득 대비 15%에 육박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시면 나중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험료는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나가죠. 예,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작게 시작하셔서 네. 높이시는 게 보험에는 훨씬 현명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소득 대비 15%나 차지하는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간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상황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전문가님이 리모델링안을 짜오셨는데 저희가 우선 모범 답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세부적인 해설을 들어가야겠죠. 네. 답안은 항상 공개하는데요. 저희가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요거 답안대로 좀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네. 이 계획 짜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꾸준히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MC께서도 다이어트는 항상 하십니까? 하려고 하죠. 아니, 그렇게 말랐는데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TV에 너무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그러시는 거구나. 네, TV에 너무 뚱뚱하게 나와.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이어트 하실 때 네. 항상 하는데 항상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항상 하면서 느낀 점이 네. 몰라서 안 하진 않아요. 네네네. 다 알고 있어요. 요새는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도 알 수 있고 뭐 주위에 물어봐도 많이 아는데 실천을 하기가 사실 좀 힘들죠. 그렇죠. 네. 제가 뭐 좀 격하게 표현해 드린다면, 자,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건요. 자,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쉬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자,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쓰고 싶은 욕망을 자제할 수 없어서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죠. 네, 그거를 낮추시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내가 지금 있는 지출에 30%를 줄이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항상 단계적으로 3% 도전하시고 5% 도전하시고 이런 것들이 훨씬 현명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답안을 다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변경전 소득 620만 원에 지출 423만 원, 68% 정도 지금 소비하고 계시고요. 네. 거기에 저축 투자 197만 원을 하고 계십니다. 변경 후에는 자, 보장성 보험료 한 42만 원 줄여드릴 거고요. 예, 이것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전부 없애고 새로 가지 않습니다. 네. 필요한 것만 넣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출 상환 제가 3천만 원 정도를 해드리면 23만 원. 네. 그리고 지출 통제를 이제 15만 원을 하시는 거예요. 620에 15만 원은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10%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축 투자 277로 향상되시니 네. 훨씬 풍요로운 이제 자산 불리기를 시작하실 수 있고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그럼 현재는 적금과 연금 저축, 펀드 이렇게 해서 197만 원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적지 않죠. 적지 이 정도 않아요. 하시면 네. 예, 이 부분 때문에 점수를 더 드리려다가 지출이 많아서 줄어드신 거였거든요. 네. 이거를 더 확장만 하신다면 분명히 8.9점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예비자금 CMA로 50만 원 제가 배분해 드렸고요. 적금도 또 하십시오. 왜?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이 하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연금 저축 들어가시는 34만 원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수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연금 펀드로 이 계좌를 변경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같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꼭 옮겨야 됩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비쌀 때는 사셔봐야 손실이고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자금이잖아요. 연금 펀드를 쓰시려면 그 65세는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이상 투자 가능하시니까 쉬프트 하시면 되고요. 자, 나도부자 멀티펀드. 자, 펀드 한 개씩 넣으시기 힘드셨던 분들은 그냥 하나에 안에 11개 정도의 펀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걔들이 다 우등생이다.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그냥 편하게 운영해드리는 나도부자 멀티펀드 추천드리고요. 네.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네. 변액펀드 40만 원. 그리고 변액 추가납 36만 원. 네. 월 ETF 37만 원 해서 지금처럼 떨어질 때가 주식 사시기에 가장 좋은 찬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로 나뉘어서 그냥 꾸준히 이런 말씀 전 참 좋아해요. 예, 주식으로 저축해라. 주식으로 저축해라. 네,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주식을 저축하듯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년에서 10년을 무조건 봐주신다면 이게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77만 원을 이렇게 바꾸시면 네. 지금 있는 자산보다 뭐 20년 이후에는 크게는 2배까지 늘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출은 줄이고 저축은 늘려드리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특히 지출 같은 경우에는 단지 5%만이라도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좀 시작을 해야 한다는 답안을 주셨는데 그럼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해보면 될까요? 네, 금융자산은 우선 예금 있으신 거는 이게 한 2%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동산을 쓰시려면 돈이 유동적이어야겠죠. 그렇죠. 네, 내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예금 깨시면 그동안 1년을 못 채우시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바로 자금을 스탠바이 시키는 거예요. 항상 준비. 그래서 CMA로 1,000만 원 넘기시고요. 네. 아파트는 그대로 같이 보존되시니까 대출 6,400을 지금 있는 펀드하고 주식을 리밸런싱을 딱 해서요. 3,400을 상환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000만 남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자산 갖고 ETF 1,000, 멀티펀드 2,000을 해서 이제부터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시겠다 하면 자본 변동, 자산 변동은 없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향후 5년에서 10년 투자 수익은 훨씬 높아지실 수 있고 네. 대출까지 줄이셨으니까 지출까지 줄이는 효과까지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출의 경우에는 부분 상환을 좀 하시고 현금은 유동성 있는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 시청자분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네. 가장 궁금해하신 점이 주택 구입의 타이밍이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의 가장 큰 꿈은 그렇죠. 내 집 마련이죠. 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또 의외로 본인 가게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월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활이 아니라 이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 내고 하시는 건 맞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집이 있는 거와 내 사업체가 있는 거, 일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MC께서는? 그래도 내 집이 있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아닌가? 자,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자, 내 가게가 되게 잘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네, 그런데 그러니까 건물주가 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5년 돼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옮기고 거기 그렇죠. 상권을 다시 확보하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자영업자면 먼저 내 가게를 사겠어요. 상가를 사고 전세 사시면 어떻습니까? 내 사업체가 튼튼해지는데 계속 돈 벌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대부분이 뭐냐? 첫 번째가 월세고요. 두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재테크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먼저 사실 생각보다는 네. 내 가게인 상가를 하나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거는 말씀드릴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부동산은 타이밍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를 사시고 싶으면 지금이 비싼지 싼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2017년부터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제가 좀 표로 갖고 왔는데요. 네. 자, 점선의 빨간 그 선이 뭐냐면 바로 강남구 아파트입니다. 이거 핫하죠. 가장 핫합니다. 저 노란 선은 뭐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리고 흑색이 바로 전국 아파트인데 자, 흑색을 보면 변동이 별로 없죠. 비슷비슷하네요. 자, 또 황색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2017년 5월 달에 올라갔다가 네. 파리 대책에 의해서 9월 11일 날 폭락했어요. 쫙 그러네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건 올랐다 보기 어렵죠. 조금씩 그냥 가격 유지 정도 했다. 강남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아파트 값이 오른 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강남구만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는 오르지 않은 현상이 있으니까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양극화, 지방과 서울에 대한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참 구매하시기 어렵죠. 왜 서울 걸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지방은 사도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매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럼 향후 부동산 전망은 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면요. 네. 60%, 10명 중 6명은 하락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 계속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모든 가격에는 국면이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데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MC께서 보실 때 네. 자, 15년도에서 18년도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음. 자, 이게 하락하는 그래프입니까? 상승하는 그래프입니까?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하락하는 것 같은데. 네. 빨간색 보면 또 똑같은 거죠. 수도권은 비슷한 가격을 떨어졌다 올라갔어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의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정 국면이니까 한 5년 이후까지는 아파트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저 파란 그래프들을 보시면 매매 거래량인데 결국은 거래량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기 수요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떨어지실 거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샀다가 갑자기 20%에서 15%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내 자산이 5억을 투자했는데 바로 3억 5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현명하게 네. 대신에 싼 물건, 매물이 싼 거 이런 것들을 잡아서 경매를 하실 수 있다면 오르겠죠. 오. 하지만 그런 정도 공부할 용기가 없으시다면 아파트 구매는 조금 2, 3년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그래도 당분간 굉장히 꾸준히 이 부동산 버블에 대한 이슈라던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사실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MC께서 부동산 좋아하시죠? 아, 좀 좋아해죠. 네. 오늘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끝까지 반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약간 네. 이렇게 경고 사항을 드렸는데도 끝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올라가지 않냐. 네,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분양 물량을 보셔야 돼요. 네, 화면 보시면요. 과거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2018년도만 해도 41만 가구 분양 물량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새에 더 지어져서 44만 가구가 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특징은 2018년도 분양하려면 언제부터 지어야 됩니까? 한 3, 4년 지어야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청약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5년 전에 했던 게 2013년도에 했던 게 2018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물량은 어떠냐? 이거보다는 분양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들어요. 예, 그러나 그러나 예, 그러나 아파트는 특히 분양 물량이 일정 정도 기간 동안 해소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실제로 173만 가구의 분양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팔리고 청약이 진행되고 입주가 완전히 돼야지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어서 앞으로 5년, 2023년까지는 지금 이 물량이 소화되는 때다. 그러면 가격이 급등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는 계시나 그래도 사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이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바탕으로 저희가 접근 전략 은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쁘다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오늘 MC께서 주택에 대해 아파트 특히 구매에 대해서 꿈을 못 버리시니 실제적인 접근법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보십시오. 중소형 아파트가 최근에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자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대형 아파트보다 변동률은 훨씬 높고요. 자, 하단에 85제곱미터 초과, 이건 큰 평수죠. 그쵸.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가 벌써 3% 이상의 변동률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집 사는데 꼭 30평, 40평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24평, 27평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니까 꼭 원하시면
이런 중소형 아파트로 접근하시는 거 가장 현명하시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도 부자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정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변액연금이면 변액연금. 이래서 윤창원 네. 하나 봐요들. 네. 보시고 싶으신 분, 보고 계신 분들, 저도 이런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화면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라도 문의하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보험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년 전에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좀 받으셨다고 하는데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청자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십니다. 자, 화면 보고 말씀드리면요. 자, 하나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은 자, 감액 완납하세요. 이거는 감액 완납이 안 되겠네요. 유니버셜 CI는 유니버셜 대체 납입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감액 완납이. 그래서 네. 감액 후 그냥 특약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망보험금이 1억이 있으신데 네. 지금 6년 정도 내셨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쌓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출이 지금 6,400에서 오늘 컨설팅을 진행하면 3,400이 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망보험에 대한 필요도는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단에 바로 보시면 교보생명 프리미어 종신보험이 또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감액 완납하시면 결국 사망보험은 2개 합쳐서 1억 2천 정도를 유지하시니까 지금 2억 있으셨는데 대출 많이 갚았잖아요. 많이 갚았어요. 그럼 1억 2천 정도 남으셨다고 해도 나쁠 거 없거든요. 그래서 감액 완납하시고요. 네. 자, 하나손해 하나름 플러스 배우자분 거는 역시 감액을 좀 하시는데요. 다른 부분 말고 수술비, 입원 일당 요것만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험료가 한 3만 원 이상 줄고요. 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줄은 건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바로 M손해보험의 무해지 통합보험. 저희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보험은 싸면서 보장이 좋은 보험입니다. 그렇죠. 예. 비싸고 환급이 많이 되는 보험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만큼 더 비용을 지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M손해 무해지 통합보험으로 가시면 자 6만 5천 원 정도 추가하시는데 어떤 보장들이 들어가냐? 암이 2천, 그다음에 이대 질환 2천, 그것도 뇌혈관 질환이 1,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셔서 손해보험에서 표준형으로 준비하시려면요 한 9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저해지나 무해지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3분의 2 가격, 심하면 50% 가격까지도 내려가시니까 자 보험의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장에 집중해서 준비하시고요. L손해 무해지 통합보험은 자녀분들 거 종신보험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자 저도 이제 아들이 있지만 제 아들 종신보험 들어서 이게 보험을 언제 받는 거죠? 종신보험은? 죽을 때 사망일 때잖아요. 네. 그래서 전 자녀한테 사망보험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아이가 성장을 해서 본인이 들 걸 미리 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우선순위는 어떤 거다? 치료비가 먼저고요. 진단금이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에 저렴할 때 자녀분 거를 길게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66만 2천 원, 900원 정도로 그러니까 보험료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낮춰놓으면 네. 이제 나도 부자 변액연금을 통해서 내가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저희가 보험료를 좀 많이 내신다고 저희가 초반에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96만 원에서 약 54만 원 선까지 저희가 좀 절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가입하신 보험 중에 보면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환급형으로 가입을 해두셨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나쁘지 않지 않나요? 자, 환급형도 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긴 그래서 제가 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청자님은 보험료가 좀 많으세요. 그런데 자꾸 환급형으로 준비하시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이거를 무해지나 소멸형이나 이런 것들로 준비하셨다면 아마 반가격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네.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야지 이게 환급률이 100%를 가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6년 차에 내가 너무 부담이 돼서 해지한다 그러면 해지 환급률이 30~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환급률이라고 표현하실 게 아니라 손해율이 60%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끝까지 가실 수 있으려면 내가 편안한 보험료로 가셔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자, 100만 원으로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시면 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자 보험료 100,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셨을 때 자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죠. 그렇죠. 자, 좌측에 보시면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상당히 큰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자, 중간에 저축성 보험을 보면 똑같은 금액인데 적립금이 더 커요. 훨씬 커요. 예, 네. 위험보험료가 덜 들어가거든요. 연금에 사망보험금 안 들어 있습니다. 보통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로 저렴한 특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훨씬 적고요. 자, 은행 저축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저축. 그냥 저축. 네. 예, 이게 바로 캐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을 원하신다면 저축과 펀드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저축성 보험은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나아요. 길게 비과세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겠다는 목적으로 가셔야 되고 네. 종신보험은 오로지 올고지 예, 보장만 생각하셔서 사망을 하시되 이런 거는 자산이 좀 있어서 상속세 대비하실 분들한테 종신보험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 연금보험을 저희가 비교를 조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네. 금액적으로 이렇게 도표로만 보여드리면 좀 이해를 헷갈려요. 못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숫자로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준비를 하신다고 했을 때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또는 저축으로 준비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장도 되고 이 환급도 되고 그쵸. 그리고 최저보증 뭐 2.75, 3.2%를 해준다고 하던데요. 예,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100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럼 위험보험료 15만 원이 빠지고요. 사업비가 또 15만 원 빠집니다. 그럼 70만 원에 2.75%를 불이해서 계속 돌리면 예, 보통 16년에서 18년 사이에 100%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원하시는 상태가 안 되고요. 연금은 100만 원이면 위험보험료가 거의 없고요. 사업비만 10만 원 정도 빼서 실제 적립액이 90만 원. 그러니까 더 빨리 환급액이 도달하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저축에 비해서는 느리지만 네. 나중에 다 완납하시고 65세가 가시면 연금을 또 사망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저축보다는 훨씬 커집니다. 내가 1억 갖고서 연금을 받을 때 그냥 1억에서 계속 100만 원씩을 빼서 쓴다 그러면 100번 빼면 끝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연금으로 1억을 넣어놓으시면 100만 원이 200번이 갈 수도 있고 300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목돈 마련을 하시든 결국에는 저축으로 시작을 해서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한다는 이 뭐랄까 어떤 이 공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목돈 마련을 하시든 이 시청자분의 경우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시청자님께는 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현재 지출이 60%에 넘었어요. 사실은 68%를 넘어갔고요. 네. 그럼 목돈이 또 충분치는 않으세요. 왜? 대출을 상환하고 보면 그렇다고 내가 충분한 목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부동산 하나 살려면 그래도 2억 이상은 있어야 대출을 그쵸.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시니까 우선은 즉시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좀 권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향후 5년이나 10년 계획을 갖고 저희가 금융자산을 모으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국은 저축에서 종잣돈, 종잣돈에서 목돈 오. 이런 프로세스의 공식을 갖고 네. 내가 큰 돈을 만들어야 되니 자 이렇게 해서 꾸준히 현재 소득의 10%인 한 60만 원 정도를 줄여서요. 이거를 10년 정도 모으시면 바로 7,200만 원이 되겠죠. 네. 거기에 이자 붙으면 8,500에서 9천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런 돈을 갖고서 우리가 금융 빌딩에 좀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 빌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어쨌든 현금이 있으면 뭐든지 뭐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목돈을 마련을 하시려면 어쨌든 은퇴 전에 좀 빨리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금융 빌딩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자, 빌딩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건 월 수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월에 따박따박 돈이 나올 수 있다. 네. 자, 근데 내가 현금을 갖고 있고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이 꾸준히 난다면 사실은 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도부자 저축법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나이에 합당한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강채원 MC께 항상 여쭤보지만 답을 안 드려서 또 나이 어택? 예, 저는 나이 그래서 어택. 40만 원 초반대를 내면 되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꾸준히 오늘의 시청자님은 46세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도부자 변액연금에 40만 원을 시작해 드렸고요. 여기에 추가 납입을
36만 원 정도 여력을 더 해서 해드렸어요. 그러면 한 76만 원을 내시는데 네. 제가 앵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있어요. 자, 2억 좋다. 좋겠죠. 네. 네. 자, 2억 5천만 원을 가지실 수 있다면 현재 76만 원씩 매달 저축하실 수 있어요? 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네. 2억 5천이 지금 내 주머니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월에 76만 원씩 저축하시면 15년 하시면 이게 2억 5천이 될 겁니다. 아, 15년. 네. 네. 너무 긴가요? 조금 긴데. 네. 그러면 10년으로 줄여드리면 95만 원 정도씩 하시면 돼요. 네. 근데 95만 원 힘드시잖아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자,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자, 매월 160만 원을 좀 투자를 해볼게요. 너무 네. 크지만, 좀 크지만. 자, 그러면 원금이 3억 5,200만 원이 됩니다. 오케이. 저건 마음에 드시죠? 요건 마음에 들고. 네, 결국은 큰 금액을 모으기 위해선 내가 큰 금액을 투자해야 돼요. 네, 만약에 매월 80만 원씩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한 1억 8천만 원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오늘의 시청자님이 지금 160만 원 여력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거를 10년 정도 저희가 꾸준히 내셨을 때 1.5% 적금으로 가시면 요 금액이 4억 3천 됩니다. 더 커지네요. 대신에 3% 적금으로 가시면요. 5억 265만 원 되세요. 자, 7% 저희가 말씀드리는 나도부자 플래닝을 적용하시면 8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7% 투자 운용을 해서 네. 8억을 받아야죠. 네, 그게 바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저는 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꾸준히 지금 8억이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160만 원만 10년 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80만 원씩 10년 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4억을 앞으로 20년 후에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매달 내가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투자 운용을 한다 치면은 뭐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변액연금 펀드고요. 자, 롱텀밸류 주식형이라는 그 펀드는 네. 2008년도에 개설돼서 9.93% 지금 2018년 7월 17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떨어져서 9.93입니다. 2017년도에는 15%를 갔었고요. 지금 증시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떨어졌는데 9.93이면 떨어졌는데 9%. 네, 9.93이에요. 떨어졌는데.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7% 가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충분히 가죠.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사업비나 누수 금액이 많은 보장성 보험료로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 금액을 좀 줄이셔서요. 이렇게 연금 또는 변액 펀드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로 운영하시면 훨씬 나중에 현금을 가지고 가실 수 있고 내가 그 돈 갖고 진단비를 내셔도 충분히 또 그 돈은 바로 은퇴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네. 부동산을 준비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내 자금 여력을 넓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월 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 가져가는 자산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시청자님을 위한 나도부자 플래닝을 통한 은퇴 목돈 마련 플랜 저희가 어떻게 제시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 오늘의 시청자님께서는 자 제가 나도부자 변액 펀드, 변액연금을 준비시켜 드렸어요. 네. 자, 꾸준하게 저랑 40만 원에 추가납 36만 원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면 보시면요. 요 나도부자 변액연금에서 145만 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월에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목돈으로 받으시면 2억 5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갖고 부동산 사시면 안 되는 겁니까? 되실 수 있어요. 네, 전혀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56만 원. 자영업자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금이 좀 부실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럴수록 내 그 개인 연금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연금 펀드도 49만 원 네. 할당해 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금융 빌딩 월지급식 펀드. 자, 이거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고요. 멀티 펀드, ETF, CMA 채권형 펀드를 저희가 펀드 풍차 돌리기를 해서 잘 운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투자하셔야겠죠. 이랬을 때 최초 시작은 250만 원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결국은 금융빌딩 월지급식 펀드는 네. 매달 돈은 나오는데 내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 수익만 받는 거니까. 네. 그러면 250 플러스 알파가 되시고요. 이걸 잘 운영하셨으면 이 알파가 200만 원 육박하거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저축만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 은퇴를 정말 내 돈이 나를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의 어떤 목돈 마련 플랜, 은퇴 플랜까지 좀 같이 짜드렸습니다.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나도 저런 상담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화면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077-6248번 혹은 문자 샵 0988번으로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자분의 사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윤창원 전문가와 계속해서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위기에 강한 은퇴 재무 설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위기 이런 말 하니까 좀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위험한 걸 피해 가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위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게 위기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막연하게 투자가 어렵고, 막연하게 내가 주식에 투자하기가 싫고 이런 거 갖고는 답을 낼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서울대라는 학교를 한번 가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을 요새는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서울대 가서 공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서울대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일 출입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발급받으면 서울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자녀가 서울대 학생이길 원하십니까? 서울대 일입 출입증을 갖고 있는 공부하는 학생이길 원하십니까? 물론 서울대에 학생증 있는 학생이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만 하면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참 애석한 결과가 좀 발표가 됐어요. 뭐냐면 자, 2016년도에요. 국내 주요 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율, 저희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이 소득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분위, 10분위 뭐 이렇게까지 가면 소득이 한 800만 원씩이 넘는 거예요. 고소득자들이죠. 서울대가 73.6%가요. 부모들 소득이 7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성균관대 72, 이화여대 71.2, 연세대 71.2. 결국 뭐냐? 자, 자녀분들 서울대 보내시고 좋은 대학 보내시려면요. 죄송한데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부자여야 됩니다. 700만 원, 800만 원을 벌어야 자녀들이 훨씬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갈 확률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노력을 사실은 하고는 계시겠지만 장담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젊을 때는 왜 그런데 서울대를 가는 겁니까? 왜 연세대, 왜 성균관대를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연봉, 좋은 데 취업해서 많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좀 부유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은퇴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연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10억을 벌었든 100억을 벌었던 중요한 건 내가 은퇴 이후에 내가 갖고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벌던 분들이 은퇴해서 다 잘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 통제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원하는 은퇴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생활이 항상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은퇴라는 시점에서는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나빠지는 것만 막아도 여러분들은 시청자님들은 훨씬 든든한 은퇴, 든든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노후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친목, 취미 등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취미생활 열정적으로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또 여쭤봤어요. 그럼 노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55%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준비는 안 하더라. 이런 거죠. 자, 시험이 곧 닥치는데 자, 벼락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준비를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소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 한번 해보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기에 강한 재무설계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20대 재무설계는요. 돈이 없잖아요, 목돈이. 그러니까 한 푼, 두 푼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는 그 모은 걸 갖고 주택도 사시고 그다음에 재테크도 하시고 40대는 이제 부를 늘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면서 있는 돈 갖고 정말 잘 운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50대, 60대 가실수록 부를 지키는 시기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 시기를 못 갑니다. 왜일까요? 20대, 30대 때 안 모아놨거든요. 예, 자녀 교육시키고 생활하시는데 다 썼기 때문에 이쯤 가면 내가 운영할 재테크 자산이 없어요.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고령사회에 빨리 진입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률도 높아요. 그리고 빈부격차도 커요. 가장 중요한 건 60세 이상 가구의 가처분 소득. 자, 대출 같은 게 훨씬 많다란 얘기예요. 그럼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자, 5만 원, 1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제보다 5만 원 더 절약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노후는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보다 10만 원 저축하실 수 있으면 이게 성장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저축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더 빨리 행복하려고 맞벌이를 했잖아요. 대부분 이래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외벌이와 맞벌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보시면 외식 가사 서비스비 비용 비슷하고요. 교통통신 의료 비슷하고. 자, 외벌이도 다 생활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남은 돈은 별로 없다. 이거 좀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려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시간도 많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근데 내 목돈은 왜 없느냐? 이건 저축 방법이 잘못됐고요. 투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없고 선진국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인데요. 미국은 11.7%고요. 호주는 10.2, 캐나다는 9.8인데 우리나라는 2.6%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입하시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선진국에 비해 수익률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럼 이거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 은퇴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더 개인이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 안 하시더라도 더 개인 자산에 관심을 갖고요. 운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맥쿼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호주의 퇴직연금을 이쪽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맥쿼리 인프라 서울 메트로 9호선에 투자하고 있고요. 우면산 터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 통과할 때 2,400원씩 통행료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호주의 국민 퇴직연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투자를 못할까요? 해외에 가서 베트남, 중국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이 적금만 하셔서 그래요. 이런 것들로 과감히 펀드, 주식 투자해 주셔야 이런 것들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20대는 한국의 20대보다 뭘 많이 갖고 있냐면 자, 미국의 401k라는 퇴직연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20대도 퇴직연금 가입하겠죠? 미국도 똑같이 가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TDF라고 해서 타겟 데이티드 펀드예요. 예, 주식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주식형 펀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4%의 펀드 자산을 주식 자산을 갖고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20대들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예, 거의 없어요. 펀드 드신 분도 별로 없고요. 오로지 저축이에요, 오로지 저축.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예, 우리나라 퇴직연금 DC형이라고 하죠. 확정 기여형. 분명히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은 1.6%, 2.4%예요. 자, 미국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친구들은 8%, 9%를 갖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20대부터 60대까지 국가가 운영해줘요. 그럼 훨씬 윤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못 해준다면 개인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부자 제가 말씀드리는 인덱스 펀드와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통해서 수익률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액펀드 10년 평균 수익률은 9.93이에요. 왜 이거 투자 안 하십니까? 예, 사업비 그 몇 프로 보시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2억을 내가 모았을 때 거기에 수익이 9.93이면요. 원금 2억이라고 칠 때요. 만약에 1억이 더 붙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15.4%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1,54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연금은 비과세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익적으로나 세금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연령별 주식 비중을 잘 조절하셔서 관리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60대 이상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향후 2060년 되면 전망치는 역시나 60대가 갖고 있답니다. 근데 50대, 40대, 30대는 주식이 없어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싼 주식은 돈 있는 분들이 갖고 나서 팔지 않아요. 삼성전자 주식 이제 갖고 계신 분들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LG전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투자 못하니까요. 지금 주식들이 많을 때 펀드나 인덱스 펀드로 투자 잘 하셔갖고 꼭 부유한 시청자님들 되시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꼭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 돈을 부탁해에서는 이 변액펀드의 효율적인 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방송 중에 들어온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열어볼게요. 자, 오늘 온 문자 사연입니다. 자, 최근 나온 변액 적립보험과 변액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방송 중에 문자를 주셨어요. 자, 전문가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나도부자 변액연금 얘기할 때 항상 변액연금만 나왔는데 자, 변액 적립보험이라고 하면요. 과거에 변액 적립 유니버셜이라는 게 있었어요. 변액 유니버셜 적립이죠, 정확히. 네. 자, 이거는 납기가 종신납이었습니다. 평생 내는 거였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평생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10년으로 딱 맞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변액 적립보험은 연금과 납기는 10년으로 똑같지만 연금 상품은 아니고요. 요게 납입이 끝나고 일정 기간 되면 연금 전환을 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변액 적립보험은 그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향후에 변액 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한 원금을 보증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하시겠다. 나는 50% 이상의 주식에 다 투자하겠다. 그럼 변액 적립이 맞으시고요. 안정하게 나는 원금 보증 받으면서 투자 수익을 조금 낮추더라도 안전하게 하겠다. 그럼 변액 연금이 더 맞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뭐 굳이 따지자면 어떤 게 더 좋은지 저희가 여기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요. 50만 원 여력이 있으면 25만 원, 25만 원 하시는 거예요. 굳이 한쪽에다가 넣으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성격이 하나는 공격수, 하나는 수비수입니다. 공격과 수비. 네,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만 있으면 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비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쪽 나누시는 게 가장 좋고요. 더 효율적으로 가시려면 기본 납입하시고 추가 납입까지 해서 반반씩 더 나누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배우는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 알고 갑니다. 자, 이렇게 저희 머니토크쇼 나도부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 이 시간에 다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